평생 일하고 모은 집 한 채,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니. 처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들었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국가가 보증한다니 믿을만 하겠지. 하지만 실제 가입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보증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웠다. 예상했던 연금액과 달라 아쉬웠다. 집값이 반영되는 방식이 생각과 달라 지급액이 적게 느껴졌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바엔 대출을 고려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제도 자체는 분명 노후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운영 주체가 국가인데도 왜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를 단순히 포기하거나 외면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필요할 때 활용하고 이후 상환을 고려하는 전략을 통해 주택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요할 때 쓰고 나중에 갚는 전략을 고려해 보자는 거예요.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꼭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만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택연금의 가치는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60대 초반에는 아직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자녀의 지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일찍 개시하면 자산이 예상보다 일찍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8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의료비, 간병비, 요양비 부담이 커지고 배우자를 잃거나 독거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택연금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개시 시점이 늦어져 지급 기간이 짧아지면 동일한 주택이라도 60세보다 80세 개시 시점에서 월 수령액이 더 커지는 구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시점에 맞춰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미리 인출할 이유는 없죠. 필요한 시점에만 활용하면 전체 대출 원금과 이자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상속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일부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주택연금은 대출 구조를 기반으로 하니까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80세부터 월 200만 원씩 10년간 약 2억 4천만 원을 수령한 후에 90세에 주택을 매각해 9억 원을 확보한 경우 원금과 이자 약 3억 원 정도를 상환하고도 잔액이 남아서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사망 시점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주택이 매각되어 원금과 이자가 정산되고 잔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주택 매각 대금이 원금과 이자보다 부족하더라도 추가 상환을 요구받지 않으므로 채무 상속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인드입니다. 주택연금을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내 자산의 현금화 통로라고 생각하면 다른 관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고 원하면 상환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활용한 뒤 남은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즉 필요할 때 쓰고 나중에 갚는 전략은 주택연금을 손해보는 제도가 아니라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필요할 때 쓰고 나중에 갚는 전략이 주택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이제 소개할 두 번째 방법은 사망보험금을 이용한 상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면 주택연금이 단순히 집을 처분하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보험금으로 갚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 구조이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않더라도 사망 후 주택이 정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망보험금으로 상환한다는 개념을 이해하면 단순히 주택을 정산하는 것을 넘어 주택을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0세부터 주택연금을 시작해 10년 동안 총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사망 시점에 약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사망보험금을 이용해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을 가족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가족이 원할 경우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구조를 보다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자금을 생전에 활용하고 보험금으로 상환함으로써 가족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자산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 갚을지 보험금으로 갚을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 후 집이 매각되어 원금과 이자가 정산되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남는 금액이 있더라도 매각 과정에서 세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 집을 지키는 선택권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이 그대로 가족에게 남고 보험금으로 대출이 정산되며 가족이 보유할지 팔지를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즉, 이 전략은 단순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가족에게 남기는 재산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과 보험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입구와 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비를 활용하는 입구라면 보험은 그 대출을 정리하는 출구입니다. 연금으로 활용하고 보험으로 상환하고 주택은 가족에게 남기는 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주택연금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대출의 성격을 지닙니다.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택을 가족에게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고 연금과 보험을 연계하면 현금화, 활용, 상환, 자산 승계라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언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보험을 활용한 상환 전략은 그 마무리를 완성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노후와 가족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